이거는 단순한 인기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앞으로도 보기 드물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제가 전무후무라는 말은 함부로 못 쓰는데 네. 이 노래를 지루해하는 아저씨를 이렇게 감동을 느끼게 만들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이거는 진짜 감성 장인이다. 인간의 감성을 증폭시키는 인간 감정 증폭기다. 그 제가 저희 독자분들한테도 하재근 평론가님 나오시니까 궁금한 걸 네. 물어보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노래가 뭔지가 궁금하대요. 임영웅 씨 노래 중에서 최근에 이제 그 좋아하거나 자주 듣는 게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임영웅 씨 노래. 아무래도 런던보이가 네. 다 예상 못 해가지고 지금. 왜 예상 못해요? 런던보이를 제일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네. 하재근 평론가님 잔잔한 노래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요? 네. 제가 반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맞아요. 저는 잔잔한 노래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싫어하는 예. 그래서 제가 임영웅 씨 노래를 좋게 들은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사건인데 그러니까 저처럼 잔잔한 노래를 싫어하는 아저씨한테까지도 좋게 들릴 정도니까 임영웅 씨 목소리가 정말 무시무시한 마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 제가 그때 깜짝깜짝 놀랐는데 저한테 좋게 들릴 때마다 제가 놀라는데 내가 이렇게 조용한 노래 부르는 남자 목소리를 좋게 느낄 리가 없는데 막 이러면서 깜짝 놀랐는데 어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런던보이가 딱 나왔을 때 이건 금상첨화다 그렇게 느낀 거죠. 임영웅 네. 씨의 자작곡인데 네. 그런 곡이었어요. 락스타일의 노래가 딱 예, 나오니까 락스타일로 나오니까. 더더욱이나 금상첨화다 이렇게 느낀 건데 근데 어떤 임영웅 씨 노래는 제가 옛날에 깜짝 놀란 게 옛날에 그 어느 도로에서 제가 뭐 좀 이렇게 저조한 기분 상태로 쫙 가고 있었는데 기분이 쓱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에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기분이 쓱 좋아졌는데 무슨 일이지 하고 딱 봤는데 길 건너편에서 이제나만 믿어요가 나오고 있었던 거.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 기분이 좋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야 임영웅 씨 목소리가 진짜 마력이 있구나라는 걸 절감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또 구독자분이 궁금하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재근 평론가님의 원래 직업은 문화평론가시잖아요. 네. 네, 저랑도 이제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셨고, 그래서 임영웅 씨 얘기를 할 때마다 평론가로서 네. 중심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대요. 초창기에도 예. 제가 팬은 아니지만 예. 임영웅 씨 노래는 이래서 좋다. 예. 팬은 아니지만이라고 했는데 예.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잖아요. 예. 팬심이 좀 많이 생기진 않으셨는지. 팬이요? 네, 팬심. 제가 원래 누구 팬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문화평론가 누구의 팬이 될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그 연예인을 별로 그렇게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와중에 그 중에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제 뭐 임영웅 씨. 그래서 초창기 임영웅 씨를 봤을 때와 네. 지금의 이 팬심이 좀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죠. 하여튼 임영웅 씨는 계속 보다 보니까 정이 들며 그쵸. 감정이입이 되며 그리고 목소리도 자꾸 들으니까 점점 더 뭔가 편안하게 느껴지며 그리고 임영웅 씨 노래가 쌓이니까 처음에 미스터 트롯 나왔을 때보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노래들이 또 등장하고 원곡자는 따로 있지만 그걸 자신의 음악으로 맞아요. 소화해서 부른 거였는데 그래도 원곡 자체가 또 본인 노래인 것도 등장을 했고 또 장르적으로도 다양화됐고 또 막 갑자기 춤을 추고 막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등장을 했으니까 더 그 임영웅 씨의 다양한 매력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책을 이렇게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네. 같아요. 사실 칼럼은 많이 쓰셨잖아요. 네. 임영웅 씨와 관련된 칼럼들을. 근데 이렇게 네. 모아서 제목도 국민 스타 임영웅 역사적 네. 신드롬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그 요즘은 많은 매체에서 가수 임영웅이라고 기사 쓸 때 그렇게 네.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책 기획할 때만 하더라도 많은 매체에서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라고 기사를 썼던 그런 시점이라서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지금 완전히 국민 가수, 국민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네. 역사적 신드롬을 일으켰는데 이게 제대로 이해받지를 못하고 여전히 임영웅 씨가 어느 특정 가수, 특정 세대만의 어떤 제한적인 인기인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인되고 있어서 이 임영웅 신드롬과 임영웅 씨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정리된 책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임영웅 신드롬이
아주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신드롬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신드롬의 내용도 제대로 좀 정리가 돼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뭐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엄청난 스타가 나타났으니까 그쵸. 네. 그와 관련된 책이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명웅 씨가 요즘에는 거의 나타나기 힘들 거라고 여겨졌던 국민 가수, 국민 스타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제 밝히기 위해서 책 제목을 이렇게 국민 스타라고 딱 쓰면서 이 신드롬은 단순한 어느 연예인의 인기 그 차원이 아니라 역사적인 수준의 신드롬이다라는 네. 걸 책 제목에 이제 딱 쓴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웅 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날 요즘 피부로 좀 느끼긴 하는데.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 신드롬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 유튜브 채널을 많은 분들이 팬튜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명웅 팬튜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출판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책은 출판사도. 근데 아닌데? 저는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은 대중문화 이슈를 전하는 채널인데 맞아요. 예. 그런데 전하다 보니까 이슈가 이명웅이 된 거예요. 이명웅이라는 사람은 숨만 쉬어도 이슈구나. 맞아요. 요즘에는 그냥 같이 나왔던 사람이 다 기사 제목도 이명웅 씨를 앞에 세워가지고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절감을 하는 건데 제가 처음부터 나는 이명웅 씨 관련 영상만 만들어야지. 그게 절대로 아니고 이슈를 만들다가 다양한 거 만들었었거든요. 이것저것 만들었었는데 영상을 만들면서 야 이렇게 숨만 쉬어도 이슈가 되고 다른 사람은 큰 일을 해야 이슈가 되는데 이렇게 일상의 자잘한 것만 영상으로 전해도 조회수가 나오는 스타가 이명웅 씨 말고 또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명웅 씨 영상을 만들면서 그 반응에 항상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명웅 씨 말고 이런 사람이 앞으로도 과연 또 가능할까? 현재 이명웅 씨의 인기는 완전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역사적인 사건 아닐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콘서트장에 가서 그때 이제 고척동 같이 갔었잖아요. 그렇게 어린 팬부터 그렇게 연세 많으신 팬들까지 남녀노소가 이렇게 들어오는 콘서트장을 제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공연을 보고 집에 가다 생각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남녀노소 뭐 폭넓은 팬층의 저변뿐만 아니라 그 하여튼 숨만 쉬어도 이슈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인기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앞으로도 보기 드물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제가 전무후무라는 말은 함부로 못 쓰는데 전무까지는 종종 쓸 수 있지만 후무라는 말은 잘 못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명웅 씨는 거의 뭐 전무 받고 후무는 모르겠지만 후드물 후드물, 후드물. 그 정도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느끼는 거고 항상 그걸 절감을 하거든요.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그 반응을 보면서 이명웅 씨가 지금까지 일으켰던 그 수많은 뭐라 그럴까요? 이슈들. 그게 사실 이제 문화평론가 입장에서 보시면 굉장히 피부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라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명웅 씨 노래를 제일 처음 들으신 게 언제예요? 미스터 트롯 때 들은 거죠. 어떤 노래? 바램 때 딱 들었는데 듣는 순간 그 전까지 하고는 뭐 차원이 다른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바램을 딱 듣는 순간 대단하다라고 느꼈는데 그 다음에 영탁 씨 노래가 나왔는데 그것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현역부였잖아요. 야 트로트 현역 가수들은 다 엄청난가? 그러고 느꼈는데 미스터 트롯 1회를 보고 2회를 딱 보고 느낀 게 다 대단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이 60대 노부부 이야기 그때 이제 이거는 역사적인 수준의 가창이다. 이 지루한 노래를 제가 그 노래 지루하게 느끼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저 스스로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노래를 지루해하는 아저씨를 이렇게 감동을 느끼게 만들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이거는 진짜 감성 장인이다. 인간의 감성을 증폭시키는 인간 감정 증폭기다. 라는 걸 느끼면서 이명웅은 독보적인 가수다라고 그때 느낀 거죠. 그래서 아마 이명웅 씨 팬분들께서 저한테 진짜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봐요. 하재근 평론가님의 유튜브. 그러니까 좀 남다르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을 해주시니까. 뭐 제가 그때 느꼈으니까. 왜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데 가서 보면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굉장히 뭐 과격한 욕설을 하면서 신갓 이러면서 엄청난 찬사가 나오는 그러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아이돌 덕후만 15년 했거든요. 아, 그 동생이. 아니 저 말고요. 아, 동생분이? 그 동생이. 예, 예. 근데 이제 사회에서 만난 동생인데 임영웅 씨 콘서트를 가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갔다가 네. 이제 자기 주변에도 이제 티켓팅을 잘할 거 아니에요. 아이돌 네. 덕후니까. 그래서 엄마가 부탁을 해서 네. 아이돌 덕후인 딸이 티켓팅을 해서 둘이 같이 콘서트를 간 거예요. 네. 올 때 또 영웅시대가 돼갖고 돌아온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예. 너무 가고 싶다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죠.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콘서트가 가고 싶다고 아니다. 가시는 게 아니고 임영웅 씨 콘서트도 정말 대단합니다. 예, 좀 비교적 조용한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조용 노래 싫어하는데, 몰입도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공이 한 3시간 정도가 휙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줄어드는 거가 너무 아깝다고 팬분들이 네. 얘기하실 정도로. 근데 몰입도가 진짜 높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팬들하고 툭툭 던지는 얘기들이 사람을 참 즐겁게도 하고 네. 재밌게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노래를 부르면서 적재적소의 그 안무팀하고 같이 뭔가 몸의 움직임이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네. 그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막 하여튼 쇼를 재밌게 만들면서 그 속에서 계속 관객들이랑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게 또 잔재미까지 계속 주면서 맞아요. 예, 이 쇼에 몰입하게 만드는 네. 그리고 초대 손님도 없는데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다 쇼를 이끌어 가는지 사회도 별도로 없는데 근데 사회가 없는 게 제가 봤을 때 훨씬 재밌어요. 네. 임영웅 씨가 하는 게. 네, 누가 본인이. 봐도 그만큼 잘할 수는 없어.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책에 보니까 이 QR이 다 심어져 있잖아요.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출판사 아이디어죠. QR이 심어져 있었어요. 그 출판사분들이 응. 이 책은 어떤 사람들이 활자만 읽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평면적이니까 지루할 수도 있고 네. 책을 읽으시다가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이 휴대폰 카메라로 딱 QR 코드를 찍으시면 관련된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네, 제가 집에서 그렇게 해서 봤거든요. 아, 예. 재밌더라고요. 예. 어. 그렇게 해서 멀티미디어적 감상, 네. 멀티미디어적 콘텐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QR 코드를 이렇게 스캔을 딱 하면 이렇게 딱 링크가 열려요. 그래서 이걸 딱 열면 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뜹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막 예. 굳이 찾지 않아도 예. 여기 딱 요 얘기가 나올 때 요 장면 이렇게 보시면 훨씬 예. 재밌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또 여러 개 또 틀어놓고 예.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보다가 예. 연관해서 또 그때 그거 있었지? 그랬죠. 아,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책도 보시고 영상도 보시고 그러니까요. 그러시면 예. 되겠죠. 이번에 그 이제 국민 스타인데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는 매우 특수한 이치. 이게 이제 이 책을 쓰신 이유 중에 그쵸, 하나인 그쵸. 거죠. 예. 예. 임영웅 씨가 엄청난 스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역사적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저는 항상 이제 데이터를 막 찾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모른다는 걸 확실히 제가 체감하거든요. 임영웅 씨의 엄청난 인기도 항상 체감하고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것도 항상 체감하는데 그 임영웅 씨가 특정 방송에서 활동하고 그 방송하고 계약이 끝난 다음에는 다른 방송에서는 별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 중에서도 역시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에도 그게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임영웅 씨의 신드롬을 제대로 책을 통해서 제대로 정리해서 알려야 이게 또 제대로 그런 언론에서도 인지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또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이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임영웅 씨 등장을 발견이라고 하셨어요. 네. 발견. 왜냐하면 그 저는 미스터 트롯에서 처음 본 건데 그 미스터 트롯에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가수였잖아요. 그리고 그 업계에서는 꽤 유명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아침마당에서도 나왔었으니까. 하지만 또 저처럼 모르는 사람은 몰랐었는데 미스터 트롯에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국민적으로 발견이 되고 충격을 줬던 거죠. 제작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임영웅 씨가 이제 오디션 보고 네. 할 때는 임영웅 씨가 이 오디션 프로에서 이렇게 확 뜰 거라고 예상을 제작진은 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작가분이 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이제 작가분은 아무래도 이게 예능을 해야 되니까 오디션엔 MSG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 생각을 아주 강박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작가가 막상 임영웅 씨 노래를 들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 움직인 거잖아요. 휴지를 들고 눈물을 닦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거니까 결국 그러한 예능의 법칙을 깨고 그렇게 MSG를 치지 않은 노래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폭풍을 일으킨 그러니까 예능 작가도 미처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엄청난 예외적인 사건을 임영웅 씨가 일으킨 거죠. 예.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해왔던 행보는 사실 방송계에서 썩 본 적이 없는, 네. 본 기억이 없어요. 네. 없다고 제가 말을 못하는 게 다 찾아보지 않아서 네.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제 기억에는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고 그 제가 참 희한한 게 그 락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아 예. 근데 클래식 하시는 분들도 임영웅 씨 노래 너무 놀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다른 장르와 좋아하는 스타일도 하는 일도 다른데도 임영웅 씨의 음악에 대해서는 다들 놀라시고 좋아하시니까 그게 임영웅 씨가 가지고 있는 임영웅 씨 음악이 갖고 있는 보편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임영웅 씨 노래 아줌마도 좋게 들었으니까 예. 이거 저는 웬만하면 부드러운 노래 부르는 젊은 남자 가수의 노래를 좋게 안 듣습니다. 전 항상 저스럽고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그럴 정도로 임영웅 씨 목소리 그 노래가 보편적인 호소력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장르의 음악을 저는 클럽 같은 데 가면 락 음악이 나와야만 기분이 좋아지는 그 락 음악이 아닌 힙합 막 이런 노래 EDM 이런 노래 나오면 기분이 굉장히 저조해지는 그런 성격인데 저 같은 사람한테도 임영웅 씨가 부르는 그 조용한 노래가 좋게 들릴 정도니까 그 보편적인 호소력이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괴물 수준이다.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임영웅 씨 노래가 미스터 트롯의 바람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보아오지만 달라지고 있잖아요, 매번. 그리고 최근에 발매된 모래알갱이는 또 다른 예. 느낌이잖아요. 이게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론가 입장에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